차태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2019년 도박 스캔들이었습니다. 불법 도박 관련 채팅방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는 잠시 연예계에서 물러나 대중의 실망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976년 3월 25일 서울에서 태어난 차태현은 예술계에 깊이 뿌리내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KBS 조감독이었고 어머니는 은퇴한 성우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연예계에 진출하는 것을 꿈꿨지만 2019년 도박 스캔들은 그 꿈을 흔들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가수 정준영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차태현을 비롯한 여러 연예인들이 골프 경기에 거액을 걸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럴 줄 몰랐다, 우리의 신뢰를 저버렸다 등의 댓글로 대중의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7년간 붙어 다니며 아빠 바보라는 애정 어린 별명을 얻었던 리얼리티 TV 쇼 2일 앤 1박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슬픔은 명예상실뿐만 아니라 가족, 특히 아내 최수근과 세 자녀를 여론의 압박에 빠뜨린 죄책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2020년 드물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큰아들 수찬이 "아빠 괜찮아?" 라고 묻는 걱정스러운 눈을 보았을 때 실패한 것 같다고 느꼈다고 공유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조용히 알아온 공황장애와 싸워야 했을 때 고통은 더 깊어졌고 가장 어두운 날에는 여러 번 질식감을 느꼈습니다. 차태현의 경력은 화려한 본구리와 어두운 골짜기가 있는 다채로운 여정이었으며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여러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1995년 KBS 탤런트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며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드라마 해바라기, 해피투게더 등의 조연이었지만 진솔함과 자연스러운 유머로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1년 전지현과 함께 출연한 로맨틱 코미디 엽기적인 그녀에서 주연을 맡아 수백만 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으며 아시아 전역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투박하지만 다정한 청년 견우 역을 맡아 2002년 대종상 영화제 인기상을 수상하며 로맨틱 코미디의 황제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2002년 손예진, 이은주와 함께 출연한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연애소설로 성공을 이어갔고 이 작품에서 감정 연기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연기에 만족하지 않고 가수로도 활동하며 2001년 아내 최수근이 작사, 작곡한 사랑해가 수록된 데뷔 앨범 액시던트를 발매하여 여러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1999년부터 1000년까지 KBS 쿨 FM 라디오 DJ로 활동하였고 707년 KBS 연예대상에서 최우수 라디오 DJ상을 수상하였으며 1012년부터 1919년까지 2일 1박의 핵심 멤버로 활약하며 순수하고 헌신적인 성격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차태현의 커리어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엽기적인 그녀 이후 그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미친 첫사랑, 해피에로 크리스마스, 두 남자와 같은 영화로 연이은 실패를 겪었는데 이 영화들은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허약한 각본과 창의성 부족으로 비판을 받았다. 2005년에는 송혜교 등 빅스타가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드무비와 내 여자와 나 두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그는 위기의 시기를 맞았다. 그는 한때 스튜디오에 혼자 앉아 옛 노래를 듣고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아 울었다고 말했다. 명성을 되찾기 위한 그의 노력 또한 그를 여러 번 울게 했다. 나중에 820만 장의 티켓이 팔려 그해 최고 흥행 영화가 된 2008년 과속 스캔들을 촬영하는 동안 그는 쉬지 않고 일했고 심지어 촬영장에서 사소한 부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각 장면을 완성하려고 노력했다. 마지못해 아버지 역할을 맡은 남현수 역은 그에게 한국의 짐 캐리라는 별명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맥스무비 어워즈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는 데에도 일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촬영, DJ 활동, 그리고 막 첫 아들을 맞이한 가족을 돌보는 등 길고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촬영장에서 지쳐 쓰러지기도 했는데 깨어나자마자 김영탁 감독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믿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이 스캔들은 또 다른 큰 타격이 되어 그를 연예계에서 잠시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 영화 번외수사와 2021년 영화 경찰대로 복귀한 것은 그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증거이지만 그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실망시킬까봐 모든 과정이 부담스럽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차태현이 항상 추구해온 업적은 명예나 수상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이자 모범적인 아버지이자 남편이 되고자 하는 열망에 있습니다. 그는 항상 코미디에서 비극, 현대에서 사극까지 모든 종류의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배우로 인정받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그의 첫 사극 배역은 2012년 형 차지현 감독이 제작한 영화 대강도였습니다. 그는 코미디와 드라마를 결합한 작품으로 조선시대 도적단의 두목을 연기하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 영화는 4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모으며 새로운 장르에서의 그의 역량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연출에도 도전하고자 했고 2017년 코미디 판타지 드라마 최고를 철하에서 주연을 맡아 연출 데뷔를 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가슴 따뜻한 이야기와 매 프레임에 대한 그의 헌신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엽기적인 그녀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차태현은 배우 활동 외에도 늘 헌신적인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장남 수찬이 태어난 후 아내와 아이와 함께하기 위해 8개월간 휴가를 냈는데 이는 바쁜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자선 활동에도 참여하여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8만 9천 달러, 한화 약 10억 1천만 원 이상을 기부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어린 환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찬, 태은, 수진 세 자녀가 드라마 속 연기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1박 2일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마다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버지가 아무리 큰 어려움에 직면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차태현과 최석은의 사랑과 결혼은 낭만적이면서도 도전적인 이야기이며 그의 어두운 시절을 인도하는 빛이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고등학교 때 만났고 최석은은 그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13년간의 교제 끝에 짧은 이별을 제외하고 2006년 6월 1일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참석한 소규모 예식에서 결혼했습니다. 작곡가인 최석은은 무명 배우 시절부터 스타덤에 오르는 순간까지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녀는 앨범 액시덴트에 수록된 노래 I Love You의 가사를 썼고 2023년 Express Delivery, 몬고리아 에디션에 실린 것과 같은 그에게 쓴 그녀의 손으로 쓴 편지는 항상 그를 눈물 흘리게 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사랑해준 것에 감사하고 최근 건강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한 그 편지는 그들의 사랑의 깊이를 증명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수찬, 태은, 수진이라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차태현은 종종 아버지가 되는 기쁨을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아이들이 자신을 TV에서 보고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019년 스캔들은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었고 최석은은 그의 돈 때문에 그와 함께 살았다는 소문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러한 소문을 부인하며 사랑과 아이들 때문에 함께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차태현은 아내에게 부담을 준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고 혼자 앉아 그녀의 편지를 다시 읽고 그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 울기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최석은의 건강 또한 슬픔의 원인이었습니다. 2023년 최석은 편지에서 몸이 좋지 않다고 밝혔고
이는 차태현을 걱정하게 했고 가족을 더 잘 돌봐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강했고 차태현은 그녀가 인생이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자주 말하며 공황장애와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차태현의 비극적인 죽음은 비록 이 맥락에서는 가정적인 이야기였지만 그의 인생 이야기에서 슬프지만 의미 있는 한 장이었습니다. 2025년 어느 봄날 아침, 그는 공황장애와 쇠약에 시달리다 서울 자택에서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보낸 친필 편지가 놓여 있었는데 편지에는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사랑해준 것에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인은 한국에서 흔한 자살 방법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져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부고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수천 명의 팬들이 그의 집 앞에 모여 꽃과 촛불을 바쳐 한국 영화계에 미소를 가져다준 그를 추모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으며 가족, 친구, 동료들이 조문했습니다. 1박 2일 출연진 김종국, 장혁을 비롯해 그와 함께 작업했던 배우 전지현, 박보영 등 많은 인파가 운집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최석은 과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눈물을 참는 아들 수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김종국은 추도사에서 함께 작업했던 행복한 추억들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태프들을 웃게 했던 순간부터 조용히 팀원들을 도왔던 순간까지 말입니다. 장례식은 최석은이 그를 위해 작곡한 사랑해라는 노래로 마무리되어 감동적인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차태현의 사망 이후 드물게 진행된 인터뷰에서 최석은은 자신이 겪었던 슬픔과 눈물의 시간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2019년 스캔들 이후 그가 팬들에게 상처를 준 것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비난을 받게 한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서재에 앉아